2차 시스템 2차 2차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폴이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폴이 복소수인 경우, 그 컴플렉스 폴에 대해서 볼게요. 폴이 S는 마이너스 시그마 풀마 J 오메가 D일 때를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부고 이 부분이 허수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시그마가 양수라면 극점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음의 실수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이면 시그마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왼쪽에 있겠죠. S플레인 상에서. 그래서 이 폴을 가지고 분모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S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분자는 오메가 n 제곱이라고 할게요. 폴이 이렇게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S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D 곱하기 S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 D 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전개해주면 S 플러스 시그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HS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근데 보통 우리가 HS 전달함수를 구할 때 2차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할 때 이러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런 형태를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얘랑 그냥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이 분모만 다르죠. 이 분모 서로 비교를 해서 서로 이 파라미터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S 플러스 오메가 D 제곱은 S제곱 플러스 2S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 요게 요거잖아요. 맞나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S의 개수끼리 S항 개수끼리 보면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n 제곱은 시그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이다. 그쵸? 그래서 요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고 오메가 D 제곱은 그래서 오메가 D는 어떻게 표현되죠? 제곱은 오메가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따라서 오메가 D는 루트 오메가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서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이고요. 오메가 D는 루트 오메가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랑 오메가 D는 각각 제타랑 오메가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라미터 제타는 댐핑 레이시오라고 하고요. 감쇄 비라고 합니다. 감쇄 비 한국말로.
그다음에 오메가 n은 비감쇄 고유 주파수 undamped natural frequency. 오메가 d는 damp 감쇄 고유 주파수 natural frequency라고 합니다. 얘네 관계를 그림으로도 표현해보면 S플레인 상에 표현해보면 극점은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콤마 오메가 D 여기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맞나요? 얘 위치는 반경이 오메가 n이고요. 요 각이 세타가 사인 세타가 오메가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근데 오메가 n분의 시그마는 제타였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사인 제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세타가 0이라면 아니 제타가 0이면 이거 너무 크죠? 줄여서 여기다가 냅두고 제타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제타가 0이면 세타가 0이잖아요. 그렇죠? 세타가 0이라는 거는 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0이면 얘도 0이고 시그마가 0이죠. 그 말은 그러면 요 모양이 요게 이쪽으로 얘랑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n은 오메가 d가 되겠죠. 오메가 n은 비감쇄 주파수잖아요. 감쇄 주파수랑 비감쇄 주파수랑 같아진다. 그러니까 즉 그냥 비감쇄 고유 주파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거는 HT잖아요. 요 HS를 잘 조작해서 얘를 잘 조작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저분하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HS는 S 플러스 시그마에다가 이제 요 관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쵸?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플러스 오메가 D 제곱은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요 형태를 이렇게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이거 역변환 하려면은 딱 보니까 S 제곱 형태니까 뭐 요런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 하면은 요 사인 오메가 t다. 요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 분모를 가지고 잘 조절을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S 플러스 얘를 요 부분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반절을 이렇게 더해서 제곱해줍니다. 맞나요? 그러고 나면 지금 요 항에 요게 생겨버리잖아요. 요거 다시 빼줘야겠죠. 원래 없던 거니까 빼주고 플러스 오메가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항 정리해보면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제곱 얘를 요 오메가 n으로 묶어요. 그러면 오메가 n 오메가 n 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제타 뭐야 이게 제타 제곱을 안 넣었죠?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네 맞죠? 플러스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HS가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또 얘를 역변환하면 어떻게 역변환할 수 있죠? 전에 얘도 조금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음, 얘를 위에 분모가 오메가 n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분자에. 그러면 얘는 이 루트는 없던 거니까 다시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는 거 개수는 앞에다가 적어줄게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오메가 n 하나 적어주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등기 성립하죠. 맞나요? 아, 그러면 얘를 역변환해주면 조금 보기 쉽죠? ht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분의 오메가 n 곱하기 사인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t인데 요거 붙어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타 오메가 n은 뭐예요? 제타 오메가 n은 뭐였죠? 시그마였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사인 얘는 뭐예요? 이거 보면 이걸 하나 빼먹었어요. 오메가 t가 요거잖아요. 근데 오메가 t를 오메가 n이랑 제타로 표현하려면 오메가 n 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되죠. 그럼 얘는 요렇게 되죠. 얘가 요거죠. 요거죠. 요거 똑같죠? 그럼 얘는 오메가 t다. 사인 오메가 d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ht를 구해줬어요. 아, 그래서 hs가 요거일 때 hs가 이러한 형태일 때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ht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얘가 실수구, 얘가 허수구인데 실수구가 의미하는 거는 곧 뭐죠? 오메가 t는 진동수죠. 얘는 뭘 의미해요? 요 지수항을 의미하죠. 지수항의 크기 의미하죠. 얘는 오메가 t. 아, 이거는 진동수를 의미하죠. 우리 오메가를 감소의 지수 주파수라고 했고요. 아니, 시그마를 오메가 t를 감소의 고유 주파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맞죠? 이 근이 얘가 LHP에 있다면 여기 있다면 얘가 양수라는 거잖아요. 시그마가. 그쵸? 그리고 지수항 얘가 음수라는 거잖아요. 실수 부분이 음수라는 거잖아요. 실수구가 음수라는 거죠. 맞나요? 즉 이 말은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거죠. 즉 수렴하겠죠? RHP에 있으면 실수구가 양수에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겠네요. 그렇죠?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왜냐면 지수항이 음이 되니까요. 지수항이 양수면은 증가하는 모양새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t. 얘는 이 오메가 t가 0이면요. 오메가 t가 0이면 이 허수축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실수축에 있다는 거죠. 허수부가 0이니까. 허수부가 0이므로
실수축에 있다. 그 말은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메가 D가 0이 아니라면 진동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왜 오메가 D가 0이면 진동하지 않냐는 거냐면 요 보고서 오메가 D가 0이면 사인항이 없어지죠. 얘가 없어지면 진동 안 하겠죠. 진동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이 사인 함수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오메가 D는 진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오메가 D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오메가 D가 0이면 사인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진동하지 않는 거고, 오메가 D가 0이 아니면 진동하는, 오실레이팅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리고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요게 의미하는 거는 시그마가 양수라면 지수항이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메가 D가 0이 아니고 오메가 D가 존재하고 D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양수라면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 근데 얘가 음수라면 지수항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감소 진동하면서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 실수부 시그마가 클수록 클수록 호수축이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절대값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가 양수인데 값이 클수록 빠르게 감소하겠죠.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감소하겠죠. 근데 시그마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크면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 D, 요 진동수 호수부 요 오메가 D가 클수록 어때요? 실수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겠죠. 근데 0이면 어때요? 진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수축에 존재하니까. 호수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삼각함수항, 요 사인항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타에 대해서 봤잖아요. 제타는 댐핑 레이시오, 감소액이잖아요. 시그마는 제타 곱하기 오메가 n이죠. 그러면 제타는 오메가 n분의 시그마예요. 맞죠? 이거였죠? 그러면 만약에 제타가 1이면 어떨까요? 제타가 1이면 여기 제타에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0 되니까 오메가 D가 0이 되네요. 제타가 1이라는 거는 진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진동하지 않는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제타가 0이면 어떨까요? 제타가 0이면 오메가 D는 오메가 N이고 오메가 N이죠. 그럼 어때요? 계속 진동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왜냐면 요 자리에 오메가 N이 그냥 들어가니까요. 맞나요? 네, 맞죠? 그쵸? 제타가 0이면 그리고 시그마는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고유응답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시그마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 음수일 때는 증가하는 모양인데 0이라면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같은 그 크기로 진동할 거예요. 아마. 맞죠? 이 경우는 어때요? 안정성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게 돼요. 그쵸? 그래서 시그마랑 오메가 D는 시그마는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시그마가
양수면 감소하고 음수면 증가하고 0이면 그냥 계속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일 거고 오메가 D는 뭘 결정해요? 진동수를 결정해요. 오메가 D가 클수록 진동수가 더 커져요. 더 빨라지는 거죠. 네. 오메가 D가 작을수록 진동수는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제타죠. 제타가 뭐예요? 제타는 오메가 n분의 시그마예요. 만약에 제타가 1이면 오메가 D가 0이죠. 그러면 진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쵸? 제타가 1이면 시그마는 오메가 n이랑 같아지고요. 오메가 D가 0이라는 건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 제타가 만약 0이라면 오메가 D는 오메가 n이랑 같아지고 시그마가 0이 되니까 결국에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 그런 안정성을 정의할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타에 대해서 제타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가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 그린 게 이거예요.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언더댐프드 해서 전혀 감소하지 않는 그런 형태죠. 0일 때는요. 1일 때는요. 완전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모양새가 나오죠. 1보다 클 때는 오버댐프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로 갈수록 점점 빠르게 감쇄, 점점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타가 1일 때는 진동하지 않고 수렴하고 제타가 0이면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0에서부터 1로 갈수록 점점 빠르게 감쇄하는 형태로 모양새가 그려진다. 맞죠? 제타가 0에서부터 1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빠르게 감쇄하는 형태로 그려지죠.